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화문 집회 단상에 오를 때마다, 그리고 저는 동영상에서 여러 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제가 호칭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폐륜 정권, 반역 정권, 깡통 정권, 철거 용역 정권. 오늘은 2019년을 보내면서 다섯 번째로 삼농 정권을 올립니다. 농단, 농간, 농락. 선거법을 포함한 이 패스트 트랙을 처리하는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 정권은 정말이지 구제불능의 삼농 정권이구나. 농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간이라는 수를 쓰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농락하는 정권. 제가 오늘은 왜 농단이며 왜 농간이고 왜 농락인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농단. 제가 일부러 한자를 표기를 했습니다. 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농은 언덕 농자죠. 단은 자를 단이고,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 농단. 과거 중국에서 그런 이 높은 언덕에 올라서 어떤 상인이 이 언덕 밑을 내려다보면서 어떤 상품을 내가 매점을 해서 팔아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크게 부를 이뤘다는 농단. 문재인 정권은 이 농단이라는 어떤 목표를 일단 세웠습니다. 그 농단은 사실상 많은 것을 다 이 권력을 이용을 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농단이란 말이 국민들에게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이 김영삼 정권 때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농단. 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농단.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농단하려고 목표를 세웠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좌파 영구 집권. 자신들이 노무현 정권 때, 김대중 노무현 10년 만에 531만 표로 권력을 잃은 것. 이것이 천추의 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잡았으니 절대로 이 권력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좌파 영구 집권의 탐욕스러운 목표. 좌파 연합을 만들겠다. 그래서 공고한 영구 집권의 성을 세우겠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목표가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공수처법을 이런 식으로 강행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퇴임 이후 문재인 권력의 보호. 똑같이 이 좌파가 집권하더라도 현행 검찰 체제에서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공수처장, 그리고 이 민변 출신들의 좌파 변호사들로 임명할 수 있는 검사들, 이런 여러 가지의 장치를 통해서, 그리고 판검사에 대한 압력, 이런 걸 통해서 퇴임 이후에 좌파 권력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표, 이것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를 써야 된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농간입니다. 농간. 농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농자는 희롱할 농자죠. 이 간은 간음하다 할 때 간자인데, 농간은 완전히 남을 속이거나 아니면 남의 일을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쓰는 아주 얕은 꾀, 이것이 농간입니다. 농간이란 말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를 나와서 민간인 사찰, 감찰 무마, 이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을 폭로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이거는 농간이다라고 김태우를 비난했습니다. 농간. 김태우를 비난했던 그 농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농간하고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직권남용의 혐의로 조국은 감옥에 가게 될지 모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농간.
농간이라는 단어는 조국이 써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농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농간을 많이 부렸습니다. 강제사보임,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문희상이라고 하는 아들의 지역구 세습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에 목을 매달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강제사보임이라고 하는 불법적인 농간을 부렸습니다. 패스트 트랙. 패스트 트랙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8개월 전에 패스트 트랙에 통과시킬 때의 법안을 완전히 누더기, 걸레, 괴물로 바꿔가면서 패스트 트랙의 원래 취지를 완전히 훼손 내지는 회절시켜가면서 농간을 부렸습니다. 연동형 플러스 석패율. 연동률은 이제 이것을 적용하는 의석이 30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으면은 처음부터 연동형이라고 하는 농간, 석패율. 석패율이 야당 중진들 재선을 보장하는 용이냐라고 민주당에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석패율은 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연동형과 석패율 때문에 얼마나 수개월 동안 이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석패율도 이거 무슨 사표를 방지한다 그러더니 완전히 연동형으로 해서 거대 정당들이 비례대표 득표에서 얻는 정당 득표, 이것이 완전히 사장되고 사표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연동열과 석패율이라고 하는 농간, 날치기, 좌파연합 4+1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협의체를 만들어서 완전히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이번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이냐? 이런 농단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간이라는 일종의 속임수를 쓰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농락. 첫 번째는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완전히 삼권 분립. 특히 어떤 사정기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사정기구의 존재 자체가 껄끄러우니까 대통령 권력의 장악력을 높이는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나라의 삼권 분립 체제를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앞으로 공수처에게 상당한 어떤 이 위협을 느낄 것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 문재인 권력은 대통령, 청와대 권력을 장악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사법부 권력도 장악하고 이 시민사회 권력, 좌파 전교조 민노총 이 노조 세력으로 인해서 좌파 시민단체 권력도 장악을 하고 방송 권력도 장악을 하고 다만 문재인 좌파 정권이 그동안 눈엣 가시로 생각을 했던 것이 100여 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 그 한국당이 버티고 있는 의회 권력은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문재인 좌파 정권이 좌지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권력마저 차지를 하겠다고 하는 완주주의 민주주의 파괴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한 국민 무시,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아는 처음서부터 패스트 트랙의 초기서부터 심상정은 국민은 이렇게 어려운 선거법을 알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호된 비판과 이 질타 속에서 결국은 저런 식의 누더기 걸레가 됐습니다. 무시한 국민들에게 내년 4월 총선 때 아마 호되게 야단을 맞을지 모릅니다. 한국당에서 비례 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이 125석이 됩니다. 현재의 이 어떤 정당 지지율과 현재의 의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물론 내년 4월 총선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이지만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민주당이 140석.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정의당을 봐줘야 되기 때문에 또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례한국당이 등장하면 정의당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질 수 있는 14석보다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았던 이 4+1 비례 한국당이라는 역풍을 맞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동조. 언론이 이 패스트 트랙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연동형 통과 이런 식의 좌파 집회의 구호가 거세게 등장을 했습니다. 언론은 삼농 정권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배륜 정권, 반역 정권, 깡통 정권, 철거 용역 정권, 그리고 이어서 삼농 정권. 감사합니다.